가위 눌림. 이번 편은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누마와 했던 심령사진 편의 Q&A 같은 거입니다. 나는 귀신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무서운 얘기를 아직도 즐기고 많이 찾아다닙니다. 오컬트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가위에 관련한 건데 나는 불행히도 가위에 눌린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보는 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위 눌리면 귀신 보이냐? 꿈이야 그냥. 그리곤 가위에 관한 괴담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피식 거리면서 개꿈이라고 합니다. 가위에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건 열에 한 번 정도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무언가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완전 맥 빠졌습니다. 가위 눌려도 귀신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실제로 귀신 보면 그 수많은 가위 얘기들처럼 그런 느낌과 비슷하냐고 했더니 그누마 하는 말이 귀신이 맨정신에 산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고작 그 정도일 것 같냐? 라고 합니다. 저 말 듣고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름휴가. 이번 에피소드는 친구 과거편처럼 좀 길어질 것 같네요. 폐가체험편이 신도로 놀러갔을 때가 1학년 때고 1년 지난 2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또다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들. 다같이 아지트에 모여 어디로 갈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엔 여자가 없었기에 작년 여행을 실패를 한 우리는 여자 있는 곳으로 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귀신 나오는 곳을 원했고 귀신 보는 누마가 바다보다 강이나 저수지가 빠져 죽은 사람 많아서 귀신도 많다고 은근슬쩍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린 강으로 간다 라고 당당히 주장했지만 눈에 불을 켜고 여자를 쫓는 다른 패밀리들한테 멍석말이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된 곳이 경포대였습니다. 낮엔 한참 놀고 밤엔 여름 바다에 꽂힌 헌팅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당시 우리 패밀리는 5명이었지만 5명 여자만 온 일행은 여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희생하면 돼 하고 3명 일행인 여자들을 꼬셨습니다. 걔네들은 20살이었지만 우리도 나이를 뻥튀기 했습니다. 아마 걔네들도 뻥튀기 한 걸 수도. 그렇게 8명이서 해변가의 노상으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듯 조금씩 짝이 이뤄지는 분위기였는데 그제서야 짝이 안 된 B라는 친구가 삐졌는지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B가 사라진 걸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린 노상 술로 쇼부를 치긴 힘들어서 얘네들과 우리가 잡은 민박집으로 가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집에서 지랄할 것 같았지만 휴가지들 다들 그렇듯이 술만 같이 먹고 얘는 갈 거예요 하고 돈 얼마 더 주면 눈 감아줬습니다. 그리곤 민박집 방에서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게임도 하면서 점점 스킨십도 짙어지고 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나한테 아까 사라진 B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시 내 폰은 최대 간지인 무려 애니콜 듀얼 폴더였습니다. B의 문자. 야, 나 지금 끝내주는 여자들 꼬셨어. 지금 너네랑 놀고 있는 애들은 완전 오크 수준이야. 뭔 개소리야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전화해보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알 수 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야, 얘네가 걔네들 보내고 자기네랑 놀재. 얘네 진짜 졸라 이뻐. 아, 이 새끼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 생각하고 답신했습니다. 내 문자. 괜히 분위기 좋은 거 깨려고? 남자답게 행동하자. 응? 크크크. 그러자 다시 B에게 문자가 왔고 당시 녹색 액정폰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문자. B의 문자는 흔해 빠진 기호가 아니라 처음 보는 괴상한 기호여서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 알 수 없는 문자를 받고 나서 폰에서 이런 거 쓸 수 있냐? 하며 애들 보여줬다. 애들하고 여자애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봤을 때 귀신 보는 누마가 그 문자 보더니 인상을 팍 쓰더니 전화기를 휙 가로채는 것이었다. 이전 문자도 확인하는 듯 했고 애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뭐야? 뭔데? 하고 물어오자 그놈이 말하길 좆됐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누마가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받지 않았고 그리곤 여자애들한테 말했다. 야, 니네들 이제 가야겠다. 저 말이 나오자 패밀리들 난리 났습니다. 한창 달아오르기 전인데 파토 칠 것 같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여자들도 뭐야 재수 없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그러자 더욱 귀신 보는 누마가 무서운 표정 지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었다. 귀신들 온다. 귀신들 온다. 그 누마의 한마디는 짧고 강력했습니다. 우리 패밀리들은 그 누마가 어떤 누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지랄지랄하는 여자애들을 얼른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들은 패닉 상태가 돼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 친구가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좆된 거야? 비, 이 새끼 귀신 꼬신 것 같아. 저 말에 패밀리들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비 친구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하고 원망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토의 원인이니 왜 귀신을 끌고 와? 시발 이러면서 근데 여자애들은 왜 가라 그래?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A 친구가 묻자 귀신 보는 누마가 귀신년들 왔을 때 여자애들 있어봐라. 어떻게 될지. 난 순간 흥분이 돼서 존나 재밌겠다. 그 말 듣고 패밀리들 순간 경직. 나만 들떠 있었습니다. 야, 그럼 그 새끼 오면 귀신 볼 수 있는 거냐? 저 말 듣자마자 패밀리들이 날 밟으려고 했습니다. 패밀리들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이 니네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패밀리들이 뭐야 씨발 그딴 게 어딨어 라고 반발하니 귀신 보는 놈이 귀신년들한테 남자 있다고 꼬셨는데 와보니 남자들 없으면 그년들이 비를 어떻게 할 것 같냐? 라고 대묻자 아무리 존나 미워도 친구는 친구이기에 우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패밀리들은 초긴장하고 있었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저 말을 듣자 패밀리들이 전부 초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졸지 마.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나무로 된 방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패밀리들이 원망 섞인 함성. 야, 열지 마. 야, 뭐해? 열지 말라니깐. 문을 여니 밖에 비 친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라? 귀신 어딨어? 그때 다시 한번 패밀리들한테 밟힐 뻔했습니다. 패밀리들도 비만 혼자 떨렁 서 있으니까 긴장 풀린 듯 그때 귀신 보는 누마가 비에게 말을 했는데 왜 둘만 왔어? 친구들이 너네 데리고 오래. 비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몸에 기운 하나 없이 서 있고 눈에 초점도 없었습니다. 패밀리들은 전부 긴장에 휩싸였고 나만 존나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들어갔네. 나와라. 산 사람 몸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말인데 다들 같이 가자. 이러면서 방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패밀리 중 시 친구의 목을 덥석 잡고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고 귀신 보는 누마가 비를 뻥 차버렸습니다. 비가 나뒹굴어 떨어지고 패밀리들이 목 졸린 씨를 추스리고 있을 때 괜찮아. 뭐 이놈부터 데려가면 되지. 하면서 비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밀리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난리가 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데 비는 눈이 까뒤집혀서 침 흘리며 갤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뭔 힘이 그렇게 센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귀신 보는 누마가 야, 그냥 저 새끼 기절시켜. 이 소리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비의 머리를 킥으로 찼습니다. 나름 공수도 유단자입니다. 일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행히 녀석이 한 방에 기절해줘서 일단락 된 듯 했습니다. 패밀리들이 시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때 귀신 보는 누마가 말을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뭐?
기절했다고 빙의가 풀리진 않을 거야. 그럼 빼내. 저러다 저 새끼 또 뒤진다고 난리치면 어떡해? 내가 시발 퇴마사냐? 당집 끌고 가서 빼야지. 그리곤 귀신 보는 누마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당집을 찾아가게 라며 패밀리들이 말했지만 더 시간 끌어봐야 좋을 거 없고 저 귀신년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보는 누마가 자기랑 같이 비 데리고 당집 찾아갈 한 명 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나보고 너 와라 너. 네가 와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라고 했더니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비와 귀신 보는 놈은 아닌 밤중에 당집 찾아 산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귀신 보는 누마가 남은 2명에게 문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귀찮게 해도 무시하라고 일러두는 겁니다. 저 말 듣고 우와 귀신 찾아오는구나. 내가 남을래. 하다가 다른 패밀리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곤 그 누마랑 나랑 비 부축하고 당집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이 야밤에 무슨 수로 당집을 찾아? 연기가 머무르는 곳. 아 맞다 이 새끼 귀신 보고 느끼는 새끼였지. 그러고 민박촌 지나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 딱 봐도 나 당집이요 하는 주택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초인종 누르면 졸라 싫어할 텐데 하고 걱정하는데 5m 정도 다가서자 당집에서 웬 한복 차려입은 아줌마가 나오는 것이었다. 솔직히 존나 놀랬음. 그리고 다짜고짜 친구놈이 그 아줌마에게 말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놈 때문에 한이 많네요. 워낙 꽃 같은 나이에 죽어서. 뭐여? 뭔 상황이야 이게?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당집 안에서 딱 봐도 머슴 같은 분위기의 남자가 나와서 비를 넘겨받고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려 하자 아줌마가 말하길 두 분은 밖에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난 왜? 그러자 귀신 보는 누마가 내 입을 막아버리고 아줌마와 남자 그리고 비는 당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툴툴거리자 귀신 보는 누마가 얘기를 하는데 당집은 머무르는 영의 심장 같은 곳이야. 연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면 심장 속에서 기스내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넌 그렇다 치고 난 왜 안 됨? 나도 연기 있냐? 근데 귀신 왜 안 보이냐? 넌 좀 달라. 뭐가? 넌 그냥 기운이 세. 뭔 소리여 미친. 기운이 센 사람들이 있어. 산 사람의 기운이 너무 강해 귀신들이 무서워하거나 함부로 못하는 사람. 좋은 거냐? 뭐 좋을 수도 있고. 너 귀신 보고 싶다고 했지? 당근이지. 넌 죽었다 깨나도 귀신 못 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잠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민박집에 두고 온 다른 패밀리 2놈이 떠오르고 그럼 그놈들은? 귀신하고 놀아줘야지. 아 나도. 내가 할래. 내가. 귀신마기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산 사람은 죽은 자와 놀 수 없다. 뭐 그딴 거 알려주는 거. 근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냐? 생각을 해봐. 그년들이 남자들이랑 논다고 왔는데 기운 센 놈 하나랑 연기 가진 놈 한 놈이 덩그러니 있어봐라. 자기들 놀렸다고 생각하고 엄청 지랄 떨걸. 그리고 어린 것들은 산거나 죽은거나 겁도 없어. 기운 세든 뭘 하든 더 악착같이 달려들 거야. 아깝다. 너 피해보는 건 둘째치고 다른 놈들 피해보게는 말아야지. 전우마의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동이 틀 때까지 시간 때우는 수밖에. 그렇게 동이 터오고 조금씩 밝아질 무렵 황당하게 당집에서 비가 멀쩡하게 걸어나오는 겁니다. 이 새끼를 다그치는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밖에 혼자 나갔을 때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귀신 보는 누마가 당집 아줌마한테 복비를 주려고 하자 자시에 찾아온 연기에겐 복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아무튼 그리고 비와 그누마와 셋이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러자 귀신 보는 누마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방 안에 있던 두 놈은 완전 놀란 토끼 눈에 패닉 상태가 돼 있었는데 거의 울 지경인 겁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묻자 덜덜 떨면서 아무 말들을 못하는 겁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이 되자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는데, 방에 남은 패밀리 두 놈이 해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두 놈이 남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라고. 그 갸날프고 바람소리 같은 옅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놈은 일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써 귀신 보는 누마가 말해주고 간 주의사항이 떠올라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라고 다시 한번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강한 억양. 그래도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다고. 이번에는 정말 귀 옆에서 바로 들리는 것처럼 다른 한 명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비명 지르고 싶었는데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고, 그렇게 두 놈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덜컥덜컥하며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이렇게 계속 주문 외우듯이 들려오다가 테이프 빨리 감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두 놈은 완전 맛이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답니다. 그래서 한 놈이 이불을 슬며시 걷었는데 그때 민박집 방이 큰 방을 칸막이 쳐서 두 개 나눈 것처럼 보였고, 창이 없어서 조그만 화장실 창 같은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작은 창문으로 웬 여자가 얼굴을 쓱 들이밀더니 그 두 놈을 잡으려는 듯이 팔을 쑥 집어넣으며 미친 듯이 휘저으면서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계속 그 두 명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창문 높이가 밖에서 서면 키가 2m는 넘어야 얼굴이 보일 정도의 높이입니다. 손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계속 구석에 움츠리고 있고, 문은 계속 쾅쾅거리고, 두 놈은 미칠 듯한 공포감에 기절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몇 시간이나 그 모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가 날이 밝아져오는 게 느껴졌고, 밖에서 귀신 보는 누마 목소리 들리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놈 진정시키고 패밀리들은 더 이상 여름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놈이 정신 차리자마자 데려온 비를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고 민박집을 나서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생들이 엄청 조용하게 노네. 여자애들 데려왔다고 해서 시끄러울 줄 알았는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패밀리들의 스펙타클했던 18살 여름휴가 이야기는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당시 난 귀신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라 귀신 보는 누마랑 단짝처럼 거의 붙어 다녔습니다. 길 가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끌고 가는데 매우 힘겨워 보였습니다. 우린 불량 스튜던트였지만 나름 예의는 있는 아가들이었습니다. 뒤에서 밀어드릴까? 아니, 잠만 있어봐. 이러더니 박스 끄는 할아버지한테 가더니 할아버지는 안 보고 엄한 박스 위를 보고는 할아버지 힘드니까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러고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 부인, 즉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던 거였습니다. 친구놈이 나중에 해주는 말이 할머니가 박스 위에 앉아 할아버지를 보며 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